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광교 아파트 지금 사야 한다. 예, 지금 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 완전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 항상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전문가들도 뭐 하락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락장을 주장해 왔고 매번 조정기마다 하락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꺾였다. 뭐 안정화가 됐다. 내림세를 보인다. 뭐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조정 양세를 거치고 다시 반등하는 시장이 문재인 정부만 해도 한 3번 이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난 2017년도부터의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이 주택 사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매수 타이밍인지 한번 알아보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고 부동산 관련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 보신 분들 아시죠? 반포 아리팍이 또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뭐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 대표 평형. 우리나라 가장 선호도가 많고 가장 세대수가 많은 84 타입이 신고가가 4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뭐 21일 2월 21일 거래 신고가 돼서 지금 22일 날 기사에 났는데요. 지금 거래 절벽인 와중에도 최고가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45억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또 최고가가 나왔는데요. 역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최선의 지름길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는 기사입니다. 한편 그 하루 전날에는 또 노도강, 패닉바잉, 열풍을 몰았던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가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 그런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북구 아파트 삼각산 아이원 전용 84 타입이 7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난 신고가 대비 약 1억 1200만 원이 하락했다.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기사보다는 좀 완전 대비되는 그런 기사인데 요거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국토연구원에서 글로벌 세계지도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폭 상승을 했다. 이런 지표를 하나 냈는데요. 한국이 중위권이다.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전 세계 지도에 각 지역별 주택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죠. 또 하나 기사를 보여드리면은요. 2019년과 2020년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년 만에 2021년 인구 이동이 감소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택시장의 중요한 지표인데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편중되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은 곳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는 통계청에서는 37.6%는 주택 문제라고 손꼽았고, 직장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년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도표를 보시면 인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곳은 경기, 인천 등 8개 지역 쪽이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고, 아마 인천에서는 연수구, 경기에서는 시흥시가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입과 주택 가격이 많았습니다. 광교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광교 아파트도 주변 지역, 동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지역, 삼성, LG, 그렇죠? 삼성, 현대차, 또 기아차도 있고 주변에 대규모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의 이런 그 고소득층 사람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고요. 또 주변에 안정적 직업군이 많죠. 뭐 대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로 광교 동탄 주변에는 탄탄한 안정된 소득층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오늘날 광교와 동탄 아파트의
가격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이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2018년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조종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종기는 몇 개 있는데요. 가장 이제 예를 제가 많이 듭니다. 그때 이제 진폭이 조금 컸습니다. 딴 때보다. 동탄 광교 아파트 시장이 출렁했죠. 계속되는 입주 물량으로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고 9.17 대책까지 터지면서 엎친 데 겹친 격. 그 다음에 대책과 함께 밀려오는 이 주택담보 규제. 요거가 상당히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대표적으로 알아볼 거는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가 입주 시기에 참 운이 안 좋았죠. 이때 이제 분양권을 꼭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잔금을 묻히는 분들, 다주택이라 이런 분들이 이제 분양권을 매도하게 되면서 많은 가격 하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때 분양권 거래는 이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하지 못하면 이제 뭐 내용 증명 오고 뭐 전화로 계속 독촉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시간에 쫓기게 되고 이때를 또 잡은 매수인들은 판단을 잘 하신 거죠. 가격 조정 잘해서 많이들 사셨는데 그때 낙폭이 한 15% 20% 정도 상당폭 컸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광교 자이앤이스테이트도 한번 보시면 8억대 후반이었죠. 2018년 말에는 거래도 거의 없었고 2019년 봄부터 급매물 소진되면서 드디어 작년에 16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2, 3년 새에.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 지금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선 주택정책을 편 사람들, 뭐 중구난방 마구잡이식의 그 주택 정책을 펴면서 정말 주택시장이 엄청난 왜곡이 됐습니다. 조세의 전가는 물론, 조세의 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세의 전가가 됩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은 죽고 점점 시장에서 매물을 줄이는 정책을 써버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양적 완화가 되면서 또 오르고 많은 상승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주택시장은 정말 왜곡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교 아파트 동탄, 광교 동탄 지역의 급매물을 좀 알아보면 뭐 이런 거죠. 일석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분. 신도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여기 중흥, 뭐 저쪽 뭐 다른 단지, 동탄도 마찬가지고 3년차가 오래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019년도 취득할 때는 그 전에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 아직 3년차거든요. 올해 3년차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광교하고 동탄에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은 올해 꼭 팔아야 되는데 하필 요 시기에 요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매도 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선매수 후 매도가 되니까 매도하는 타이밍이 딱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빨리 이걸 좀 털고 가야 돼. 저쪽 상급지도 역시 가격이 한 뭐 2, 3억 가량 조정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를 빨리 하급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급지도 내놨는데 하급지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내가 사고 싶지만 뭐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두 시간에 쫓기는 매물들인 거죠. 자, 그럼 이게 하락장인가? 이제 완전 하락세로 전환이 된 건가? 폭락이 올 것인가?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폭락했다, 동탄 폭락한다, 뭐 광교 폭락한다, 뭐 강남 폭락했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그럼 과연 폭락장인가? 한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나온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가격이 오르면 6.19 대책 소폭 내려갔다. 또 올라가면 8.2 대책 또 내려가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또 DTI 적용, 뭐 안전진단 강화, 뭐 계속 억누릅니다. 올라가면 억누르고 올라가면 그러다가 2018년 9월 달에 보면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게 만 이제 9.17 대책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을 하는데 이게 보면 보통 조정장세가 약 6개월에서 8개월 쉬어가면서 조정장이 이어갑니다. 조용했다가 올라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그동안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면서
이제 또 매수하실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까? 보통 조정 장세가 6개월에서 8개월 이어졌다. 예, 이게 이제 주로 이 조정 장세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대출 규제는 이제 21년 10월에 시작이 됐죠. 뭐 DSR이 40%까지 되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한 굉장히 많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시장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서두에 좀 전에 표 보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거치고 가다가 또 올라갔다가 거치고 올라가고 그런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주택 매수에 나서시면 여러 가지로 매수인들 입장은 좋습니다. 급매물 순으로 쭉 보시면서 대금 지급 조건 뭐 여러 가지로 날짜만 맞춰주면 등기 먼저 가져가라 이런 이제 물건도 있는 거죠. 계약금 주고 등기 가져가고 나중에 뭐 집을 팔아서 주던 아니면 전세를 끼워서 주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이 등기 명의를 양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매물들 지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광교 동탄 그 아파트 현재 시장은 처음에는 급매물, 저가매물 순으로 아마 거래가 한 건, 두 건, 세 건 일어나면서 계약이 되고 소진이 되고 뭐 시기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되면서 이제 소폭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까지 움직이면서 받쳐준다면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2년 차가 되는 게 이제 7월인 시점이죠. 이때부터 전세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 올 하반기 말쯤에는 좀 소폭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전처럼 막 폭등은 없지만 다시 강보합 시장 또는 소폭 상승 시장으로 전개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난 과거에 흘러온 주택시장의 상승과 조정 시기를 보고 또 우리나라는 항상 이 주택이 완전 하락장으로 급냉할 때에는 항상 외부 요인이 많았다. 내부 요인으로는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냉철하게 주택시장을 판단하시고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주택 매수 시기가 적기다. 이게 주택시장이 조금만 냉각이 되면 정말 겁나서 못 사는 분들 많죠. 가격이 내려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죠.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추격 매수해. 더 올라갈까봐. 내려가는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선이 대충 내려왔다라고 뭐 본인들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선이면 나는 사도 돼. 그러면 또 다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의 주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패턴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주택을 사야 한다. 오늘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